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 숫자가 716만 5,788 가구라고 그러죠. 뭐 대한민국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 정도나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은요, 전체 가구 비율 대비해서 3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 중에서 혼자 사시는 가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보통 뭐 4인 가구, 5인 가구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신다면 뭐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까지 되는 그러한 시기에서 이제는 한 세 집 중에 한 집이 이제 혼자 사신다. 그래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비율과 1인 가구 수인데 2016년 이후 1인 가구 수,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특히 20대 1인 가구의 수는요, 2015년에는 88만 7,023가구에서 2021년에는 126만 6,911가구나 된다라는 거죠. 거의 뭐 40만 가구 가까이나 20대 중에 1인 가구 숫자가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20대 1인 가구 숫자의 증가 원인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빠른 독립을 원한다. 그래요. 20대 분들 돈보다 시간을 중시한다. 그래.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직장 근처에서, 회사 근처에서, 내지는 뭐 학교 근처에서 전세나 월세집을 구해서 일찍 빠른 독립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자기 중심적 생활 방식으로 서서히 이제 변화되고 있죠. 결혼은 늦추고, 또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고, 또한 부모님 세대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그냥 뭐 편하게 뭐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성향이겠죠. 또한 요즘 뭐 배달 문화, 뭐 밀키트, 뭐 빨래방, 세탁방 등등 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데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겠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20대 젊은 세대들이 혼자 살고 싶다. 그래요. 혼자 살고 싶다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저렴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80%, 즉 8천만 원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특히 뭐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금리가 더 낮았죠. 따라서 저금리 2%대 이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저렴하고 이러니 이제 뭐 혼자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봤자 1년 이자가 200만 원이고 한 달 이자는 뭐 10만 원대 후반 정도 된다. 뭐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 집에 살면서 교통비로 나가는 것보다 출퇴근하는 시간 깨지는 것보다 대학원 가는 시간 깨지는 것보다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나가 사는 게 편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인식들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저렴한 부분,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많이 빌려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1인 가구 증가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세대 분리 이득 극대화. 그래요. 만약에 이제 20대가 세대 분리를 한다면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청약예금을 넣고 한다면 주택 청약 확률이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세대 분리의 이득,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부모님이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집이 이제 두 채야. 그래서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인데 자녀들을 세대 분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명의로 뭐 산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부모가 1가구 2주택 다주택 중과세에서 이제는 세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가미가 됐다. 따라서 20대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전국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인데 2015년 대비해서 2021년까지 이처럼 빨간색 전세 가격 지수죠. 그만큼 이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빨간색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2020년 8월 달부터는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더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 지수 또한 등달아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세 가격 급등의 최대 원인, 뭐니 해도 저금리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이 너무 쉬웠고요. 대출 금리 이자가 너무 싸다는 그러한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제 계속 급등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 7천만 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요, 2021년 5월 달에는 금리 1.8%로 해서 이자가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10만 9천원을 납부를 했다면 2022년 11월 요번 달에는요,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5.04%로 한 달에 납부하는 이자가 29만 4천원이다. 야, 그래요. 작년 5월 달에 10만 9천원에서 현재는 29만 4천원. 올라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 자체만 보더라도 1.8% 금리가 5.04% 금리니까 그래요. 거의 2배 가까이나 증가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 자금 7천만 원 빌린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 돈 납부를 하다가 이제 30만 원 돈 납부하려고 하니까 좀 후달린다.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1억 4천만 원 받은 경우에는 한 달에 22만 원 돈 납부하다가 이제는 60만 원 돈 납부해야 돼요. 한 달에 60만 원 납부다. 월급을 200만 원 탄다라고 하면 한 달 이자 60만 원 빼면 1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금리가 유로한데 내년 초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런 이자는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승에 따른 1인 가구 세입자들, 1인 가구 직장인들, 1인 가구 대학생들, 또한 1인 가구 20대들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세대로, 그렇죠. 이제 청년들, 20대 1인 가구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로 다시 합칠 가능성, 합가할 가능성도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된다면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021년 1월 달부터 2022년 11월 달까지 서울의 전세 매물 증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2년 1월 달 전세 매물이 약 2만 개였다면 그리고 현재 전세 매물이 5만 2천 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이 정도로 급하게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광주 광역시의 전세 매물 증가인데 어때요 여러분?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1000개 미만에서 놀다가 이제는 갑자기 5000개가 가까이 됐다. 5배 가까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전세 매물이 이 정도로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뭐다?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확 증가되었다. 광주 광역시는 5배 정도나 확 전세 매물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전세금 하락은 당연하죠. 이처럼 전세금이 하락한다면 매매 금액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전세 만기 시에는 나가겠다는 세입자 수는 증가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세 들어오겠다, 전세 살겠다는 세입자들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엇보다 전세금이 저렴할 때는 상향 상승하, 즉 원투룸에 시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싸니까 15평대 아파트로 오고 또 15평대 아파트 있는 분들이 25평 아파트로 오고 40평대 아파트로 오고 하니까 그래요. 전세금이 이처럼 상승하니까 전세 만기가 되면
저 계속 살래요. 세입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계속 살래요. 그런데 이제 전세금이 떨어지고 전세 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느껴질 때는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40평대 사는 사람이 야 이자가 너무 높네. 25평으로 이사 가야지. 25평을 사는 사람들은 15평으로 이사 가야지. 15평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원투룸으로 이사 가야지. 이렇게 이제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수가 줄어든다. 또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빌라가 됐든 원투룸이 됐든 이쪽으로 이제 하향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처럼 동시에 전세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앞으로의 전세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